자, 이어서 이제 등기 효력 봅니다. 자, 교재는 217페이지네요. 등기 효력 찾았어요? 자, 먼저 본등기가 종국 등기죠. 실제 하고자 하는 등기가 본등기, 종국 등기입니다. 그럼 본등기 반대가 한 장 넘기면 미리 하는 등기를 뭐라 불러요? 가등기는 몇 페이지 나와요? 222페이지 3번 가등기 효력 찾았어요? 크게 나누면 본등기, 가등기로 나누고. 자, 다시 와서 217에 이제 본등기 효력이 이제 가로 1번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 무슨 말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가 대항력이 있네요. 대항력 뜻은 뭐야? 등기하면 특기 채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 있다고. 그 다음 순위 확정력이 뭐야?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여러 개 있다. 어느 놈이 우선하냐 이 말이야. 읽어봐요. 그렇죠.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몇 개 있다면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등기의 선후가 전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한다 그 말이야. 자, 추정력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 장 넘겨서 봅니다. 별표. 추정력은 별도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218에 추정력 봐요. 그럼 먼저 추정력 뜻이 뭐예요? 읽어봐요. 이 등기가 있으면, 그래서 이리 됐으면 7번 봐요. 등기가 있으면 실체관계를 인정한다. 실체관계가 있겠지 라고 인정하는 게 추정력이야. 뭐가 있으면 일단 등기가 있으면. 생각해봐요. 등기가 있다는 것은 뭐가 그 이전에 뭐가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온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매도인이 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까?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잖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있다 이 말인 거야. 그게 뭐라고? 추정력. 일단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겠지 인정해 주는 게 추정력입니다. 그게 적으랬죠. 추정력은 중요하다. 적어요. 칠판. 왜 추정력이 중요하다? 자, 추정이 되면 누가 입증한다? 부정하는 상대방이, 부정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중요합니다. 추정이 안 되면 누가 입증해? 스스로 가르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이 뭐야? 다른 말로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이 뭐야? 판사가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자료를 준다든지 정인을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 게 입증, 증명이야. 추정이 되면 누가 입증해요? 부정하는 상대방. 추정이 안 되면 스스로 저거 못 외우면 그냥 오늘 집에 가지 마요. 집에 안 가고 어디 가야 돼? 저 낙동강 가봐요. 낙동강. 이포대 아니 무슨 대교 있노 저? 낙동대교. 엔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래서 다시 추정되면 누가 입증한다? 안 되면 그럼 이제 봐요. 칠판. 등기 원인이 있어. 이런 원인은 몇 페이지 나오는 교재? 추정해서 등기 물적 추정해서 등기 원인 나오네. 가로 1번 위에서 한 8번째 줄에 그 원인을 뭐라 적어라? 매매 적어. 매매 원인. 등기 원인을 적고 추정 원인. 그 원인에 뭐 적어라? 매매. 그 다음에 밑 쭉 내려오면 등기 절차. 절차 나와요. 절차 2번 가로 등기 절차. 절차는 뭐 적어라? 뭐 토지거래 허가라 농지증 적으라 했잖아. 토지거래 허가 아니면 농지증. 농지증이 뭐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거야. 그리고 쭉 내려와서 권리 줄 거라. 권리 찾았어요? 권리는 우측 페이지. 저당권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적었어요. 보입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입니까? 피담보 채권 존재가 추정된다. 피담보 채권 거기 권리 추정이야. 여기까지 설명해 봅니다. 봐요. 칠판. 이게 무슨 말인가 안 봐요. 칠판.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원인이 아까 뭐라고? 매매. 절차가 뭐라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이 뭐 허가라든지
농지 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됐다고. 그리고 권리. 자 봐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보니까 매매를 한 거야. 매매가 뭐라고? 원인이 있다고 추정해. 근데 이 토지가 매매 뭐야? 농지야. 농지가 넘어가면 뭐가 첨부돼야 돼?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이란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7번 다시 봐요. 그럼 이 매수인의 놈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긴 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자마자 요거는 갖고야 합니다. 소유권 어디 한다고? 갖고야 하지만 얼구에 돈 잡혀야 되잖아. 사자마자 돈 빌리면서 잡혀야 되잖아. 얼구에 뭐가 있어? 저당 설정 등기가 있는 거야. 그럼 저당권은 왜 나와? 돈을 빌렸다. 돈 빌렸다가 뭐야? 돈 빌렸다가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잖아. 권리하면 뭐야? 물권과 채권이라 했잖아. 그 저당권이라는 설정 등기가 있는 거 보면 이 두 명은 돈을 빌렸구나 하는 그 피담보 채권이라는 권리가 추정된다. 그 세 가지 설명이에요. 그럼 다르게 설명해 볼까? 7번 봐요. 이제 만일에 자 소유권 이전이 매매가 아니고 정려했다면 정려라는 원인이 추정된다는 거야. 그럼 등기에는 원인이 들어가야 돼. 원인이. 정려가 두 명이 적법이 있었구나 추정한다 해도.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고 이게 뭐야? 그 대가니까 농지증은 토지거래 허가를 설명하려면 이게 힘들어. 왜?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이 돼야 돼. 정려는 무상이잖아. 안 봐도 돼. 만약에 유상이라면 그렇다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등기가 넘어가면 허가를 받았다고 그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증은 언제 필요해? 대가를 줘야 돼. 유상이 돼야지. 정려는 무상이니까 요 설명은 안 맞지만 예를 들면 또 매매하면 또 맞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권리. 요 저당권이 되어 있다면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란 요런 게 있다고 세 가지. 그래서 등기 원인, 절차, 권리가 추정돼 안 돼? 돼. 그럼 추정되면 누가 입증해야 돼? 위로 가는 거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항상 그걸 연결시켜야 돼. 자, 그 다음에 교재는 다시 219에 이제 판례 밑에 4번 가르고 뭐야? 대리군한. 자, 제3자가 대리인입니다. 대리군한이 있는 걸 추정하는 거야. 그 판례 보면 이런 거 해봐요. 그래서 7번 있네. 제3자의 대리군한도 추정된다. 자, 이런 겁니다. 봐요. 그 판례 보면 갑이 매도인데 을이 매수야. 근데 갑이 직접 안 하고 병이라는 대리인을 써가지고 등기가 넘어간 거야. 이렇게 대리인을 써가지고. 그럼 갑이 본인이라는 거지. 병이 대리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보통 본인이 직접 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고 누구요? 대리인을 써갖고 했다. 그럼 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거야. 대리고단이 추정돼. 그러면 이 매수인은 적법한 대리인에서 온 걸로 추정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그걸 부정하는 갑이 입증하는 거야. 이자 무권 대리다 등등을.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한다. 자, 그래서 그 교재 봐요. 판례에 첫 번째 우측에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찾았어요? 그럼 현 등기 명인이 매수인이야. 그 제3자 대리인입니다. 제3자가 대리인이 전 등기 명인이 매도인이야. 매도인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더라도 현 등기 명의의 등기가 적법이 이런 걸로 추정되므로 그래서 현재 매수인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온 걸로 추정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그걸 부정하는 전 등기 소유자가 누구야? 매도인이겠지. 그 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봐요. 추정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줄 거예요. 전 소유 명의인으로서의 반대 사실, 즉 제3자가 대리인입니다. 대리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서로를 위조했다든지 무효세 입증을 진다. 누가 진다고? 전 소유 명의인인 매도인이 지는 거단 말이에요. 왜? 현 등기 명의는 적법한 대리인에서 소유권이 온 걸로 추정된다 해도
거기 그거 판례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현 등기 명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전 등기 명의인이 누구라고? 매도인 쪽에서 입증한다. 추정되면 누가 입증해? 현재 등기 명의인 매수인은 적법한 대리인에서 온 걸로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권이 있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매도인 쪽에서 입증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그 밑에 가로 3번이 뭐야? 인적 범위에서 가로 열고 뭐라 돼 있어? 권리 변동 당사자가 누구다? 매도인 저거. 이제는 두 명이야. 매도에서 매수인으로 등기가 넘어왔어. 그러면 현 등기 명의인이 매수인이지. 그자는 누구에게? 전 소유자가 누구야? 매도인에게도 적법 용구를 충됩니다. 찾았어요? 여기 뭐라고 가르고? 권리 변동 당사자. 권리 변동 당사자가 매도 매수잖아. 그자에게도 인정된다. 다시 누구에도 적법 용구를 추정하기 인정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적법 용구로. 거기 권리 변동 당사자. 전 소유자에게도 적법 용구를 추정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우측에 볼까요? 그 등기 명의자는 읽어봐요. 그 등기 명의자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읽어봐. 누구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전 소유자 줄 거. 그 전 소유자가 누구야? 매도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에서 소유권 채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봐요. 추정해야 되는 거. 자, 원인, 절차, 권리, 제3자의 대리권, 그리고 권리 변동 당사자 되고, 이제 마지막에 불이익을 위해서 추정한다. 그 불이익이 세금이야, 세금. 7번 봐요. 등기가 매수인 넘으면 매수인은 세금은 이제 누가 내야 돼? 매수인이 내야 되잖아. 세금 내는 건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그래, 불이익을 위해서도 당신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 효과에서 220의 맨 위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봐요. 선의가 뭐야? 모르고 무과실은 과실이 없다고. 그래서 등기에는 무과실이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게 중요한 거야. 다시 등기에는 뭐도 추정돼요? 무과실이 추정됩니다. 찾았어요? 자, 나중에 무과실은 지금 점유에는 무과실이 추정이 안 돼요. 오늘 하겠지만 등기는 무과실이 추정되고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1번 읽어봐요. 자, 추정력이 없는 거 여기 돼 있네요. 7번. 무슨 등기? 가등기를 미리 하는 등기야. 그리고 표제부. 표제부는 아까 뭐 적는 게 표제부야? 사실관계. 권리관계는 상란이고, 그 다음에 예고등기는 폐지가 되었지만 기존에 있는 예고등기는 경고하게 한 등기인데 현재는 폐지되어도 이 예고등기가 기존에 있는 거는 살아있단 말이야. 또 사망자, 허무인 요런 놈으로 돈 그런 추정력이 안 되는 걸 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고, 표제부에도 없고, 예고등기도 없고, 사망자 없다. 허무인도 없다. 거기 이제 허무인이 어디 나와요 물으면 허무인 안 보여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허무인으로부터 이전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 거기에 사망자도 마찬가지야.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판례 위에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생각해봐요. 죽은 자로부터 등기가 넘어온다. 인정해야 돼? 안 하지. 거기 사망자야. 그런데 중요한 거래 여러분. 사망자가 어전에 자 봐요. 자, 그것도 옆에 바로 나오네.
인정할 여지가 없으나 사망한 등기로서 경력 등기를 하더라도 줄 것,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해 줄 것. 그게 무슨 말이야?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가 뭐야? 죽기 전에 매매계약 했다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도 그때는 인정해야지. 그런 결제가 없으면 죽은 자 앞으로부터 등기 넘어왔다. 추정액 인정하면 큰일 나지. 어떻게 죽은 자가 등기해 주겠어? 근데 사망 전에 뭐가 있다면 등기 원인은 뭐야? 아까 매매를 했다면 등기 원인이 나오면 매매나 정리 생각해. 그때는 인정하겠다. 사망 전에 뭐가 있으면 인정한다? 등기 원인이 있으면 인정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이 강하다, 약하다? 보존 등기는 혼자 하는 거야. 약합니다. 그래서 깨어져요. 세 가지 뭐? 양도사실 부인, 신축이 아니다.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사정이 뭐야? 일제가 끝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 게 사정받는 거야. 요 세 가지가 되면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첫 글자 양, 신, 사. 어떻게 해요? 양신사. 양이 뭐야? 양도사실 부인, 신축이 아니다.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어떻게 본다 우리는? 양신사. 무슨 신사? 양신사.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추정을 인정해요? 부정해요? 부정합니다. 양신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없지만 척을 했죠. 칠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깨어집니다. 어떨 때 깨어져요? 이전 등기는 명백이 나온다. 명백하다. 또는 정명 입증이 됐다. 이런 글자 나오면 깨어집니다.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이명백, 이전 등기의 명백, 입증이 되면 깨어져요. 없으면 적어요. 소유권 의지 등기는 언제 깨어진다? 명백이나 정명이 되면 깨어진다. 언제 깨어진다? 명백이나 정명이 되면 깨어진다. 이전 등기도 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조치 부분 여러분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그냥 보존 등기보다는 강해야지. 왜? 특별조치 부분에서도 여러분 이 특별조치 부분이 뭐예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등기입니다. 작년 6월에 끝났지. 그럼 2022년에 2032년쯤 할게요. 31년쯤. 그때 되면 또 특별조치부 돌아옵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민법에도 나오고 등기법에도 나오고 너무 중요하다.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22 무슨 등기 가보자. 가등기. 추정력도 어렵고 이 가등기도 이해 안 돼요. 칠판 봐요. 이 가등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가등기. 이 가등기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아파요. 자, 첫 번째. 가등기는 무슨 등기야? 종국 등기 아니면 미리 하는 등기야. 미리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가등기는 종류가 담보 가등기도 있고 순위 가로 청구권 보존이 아니고 보전의 가등기가 있어요. 다시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가 있어? 담보와 하나 더. 순위 다른 말로 청구권을 보전이죠, 전. 그럼 뭐 담보 가등기는 저거 이거는 저당권과 같은 거야. 담보 가등기는 뭐와 똑같다? 이런 겁니다. 7번 봐요. 저당권과 같다. 갑이 원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은행에 잡힌다. 이게 아까 뭐라고? 저당권 설정 넘기를 했잖아. 저당권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무슨 가등기라 불러?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 글자 바꿔도 됩니다. 그거는 저당권과 같은 거야. 이거는 돈 빌리고 저당 대신 해주는 게 담보가등기야. 요거는 어디서 배운다? 이거는 특별법. 담보가등기는 특별법 563페이지 펴봐요. 기본서 몇 페이지? 563. 563에 가면 그 밑에서 6번째 줄입니까? 8번째 줄입니까? 가로 1번 가등기 담보권은 성질은 뭐와 같다? 그거다. 그 법이 뭐야? 562페이지에 아니 그 2페이지 그 옆에 04번 맨 위에 타이틀이 뭐야? 무슨 법이야 그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맨 위에 되어 있잖아. 맨 위에 04번 그 옆에 보니까 그 무슨 파트야 그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잖아. 글자가 특별부에서 배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다른 말로 가등기 담보는 돈 빌리고 저당권 대신에 해주는 것 끝. 여기서는 그게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뭘 공부한다? 무슨 보든 순위 다른 말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한다 했잖아. 그럼 그거는 뭐예요? 물으면 봐요.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다시 담보가등기는 돈 빌리고 저당권 대신해 주는 거야. 이제 지금 배우는 거. 뭐 배우는 거. 청구권 내지 순위보존 가등기는 뭡니까? 봐요. 갑이 을이 매수야. 자, 토지를 5개 샀어. 근데 3억은 지금 줬어. 그런데 2억을 줘야 소유권 가져올 거 아니야. 근데 2억 언제 가져와? 6개월 있다가 가져주는 거야. 매수인이 자금 사정이 몇 월 있다가 6달 있다가 2억 주고 소유권 가져온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매수인이 불안해요? 안전해요? 3억이나 넘어갔는데 불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소유권은 나중에 가져오겠지만 3억 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마다 가등기 하자. 여기 순위 보존의 가등기야. 소유권은 장차 취득하는 거야. 6개월 있다 취득하지만 미리 맞아. 미라는 등기가 뭐야? 가등기. 여기 지금 공부하는 순위, 다른 말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이럴 때 하는 거야, 대부분. 자, 그러면 어떨 때 하는 거라고? 순위 보존의 가등기를 언제 한다고? 소유권은 언제 가져와? 나중에. 돈은 미리 많이 줬잖아. 그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7번 봐요. 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걸 갑이 매도겠지. 을이란 놈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했어요. 을이 가등기 건자입니다. 을이 매수인이겠지. 요렇게 가등기를 해주고, 그리고 을 앞으로 본등기 하면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로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요놈이 누구한테 넘겨? 다른 놈에게 넘기는 거야. 소유권을 병에게 넘겼잖아. 그래야 문제가 되지.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건자가 본등기 했다. 그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가등기는 을에게 해줬는데 갑이라는 놈이 다른 놈에게 팔아먹었잖아. 그 사이에. 아까 5개월 사이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가등기 자체가 이거야. 본등기 전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가등기 자체는 뭐가 없어요? 실체법이 뭐야? 민법이라 했잖아. 권리와 의무를 정한 법이 실체법의 뜻이고 민법이야. 효력이 없어. 그리고 가등기 자체는 뭐도 없어 아까? 추정력 가등기 있던가 없던가? 연습해볼까요? 봐요. 추정력 가등기 없고 표제부 없고 예고등기 없고 뭐 사망자도 안되고 허무인도 안되고 아까 등기 추정력에서 가등기 나왔잖아.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그 말은 본등기 전과 같단 말이야. 허수아비다 저거. 이걸 한마디로 뭐다? 허수아비.
그럼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뭐 때문에 가등기 했노? 이제 본등기 하면 달라져요. 그래, 여러분, 가등기 자체는 결혼하기 전의 여자의 모습이야. 짜장면도 안 묻어요. 안 먹습니다. 왜? 입술에 묻힐까봐. 데이트할 때는. 그게 이제 가등기야. 이제 봐요. 본등기 한다가 요거요. 자, 본등기 옵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고? 가등기 건자 앞으로 본등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자, 요리 되어 있겠지만, 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뭐라고? 여기 본등기야. 요걸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순위가 들어가. 2번으로 가는 거야. 순위가. 원래는 4번째 본등기 한 거야. 요놈이 3번에 갔으니까 병 앞으로. 근데 여기 지금 말소 돼요. 자, 그래서 순위가 가등기로 가기 때문에 요 등기를 뭐가 된다? 지금 말소가 돼요. 뭐가 된다? 지금 말소. 지금 말소 됩니다. 병의 등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권 변동이 뭐라고? 소유권 취득을 말해요. 소유권 취득은 언제다? 본등기. 오늘 하면 오늘이야. 그래서 순위가 2번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병은 이제 없어져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가등기로 가기 때문에 그 중간 처분 등기는 이게 안 적혀 있지만 이 중간 처분 등기, 병의 등기는 직고 말소. 병의 등기는 없어지는 거야. 그럼 가등기권자 소유권 가져온다 이 말이지. 하지만 물권 취득은 본등기 한때다. 자, 그렇게만 적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등기권자 을이 누구를 상대방을 할 거냐? 가등기는 갑이 을에게 해준 거는 맞아. 누가 누구한테 가등기 해줬어요? 갑이 을에게 해줬잖아. 근데 본등기 할 때는 벌써 병으로 넘어갔어. 소유자는. 그래도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합니다. 거기 요거 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본등기 합니다. 가등기 당시의 명인. 이 가등기 당시의 명인이 누구야? 갑이지. 갑을 상대로 합니다. 병이 아니야. 상대방도 잘 알아야 돼. 자, 그 교재를 볼까요? 자, 222에 밑에서 8번째 줄에 2번 가로 본등기 전 효력 읽어봐요. 실제부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했잖아. 그래서 마지막 줄에 추정력도 없다. 이제 223에 3번 본등기 후의 효력이 나옵니까? 자, 그래서 자 1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223합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1번 동그라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줄 거라. 그래서 2번 따라서 내려와요.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후 이루어진 가압류나 재단권 등은 뭐한다? 직권 말소. 아까 설명했죠? 요거 직권 말소 낸 데죠? 요거 다시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뭐 아까 재단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야. 직권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물권 변동이 아까 뭐라고? 소유권 취득 적으라. 소유권 취득 언제라고? 가등기 시야 본등기 한때야. 본등기 한때다. 그리고 4번에 절차상 문제에서 기억 읽어봐라. 기억도 했다. 그 다음 줄 거라. 가등기 의무자인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 찾았어요? 아까 요 설명에 요거잖아. 요거.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갑이다가 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마지막 5번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된다. 어디까지 가능하다?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도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의한 무기등기 형식으로 이게 이겁니다. 이 가등기를 넘긴다는 거 우리 정액에
가등기를 말할 수 있어 다른 놈에게 또 을이 아까 봐요. 2억을 주고 자기가 번 돈 게 올라 했는데 을이 자금이 뭐 필요하다 기타 등등 가등기를 받고 돈 받고 넘기는 거야 정액이. 그럼 정의 어떻게 하면 돼? 갑에게 돈 주고 나머지 주고 이제 정 앞으로 본덕이 가져갑니다.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전이 의도 가능하다. 그게 마지막 줄이. 그리고 혼동 문제가 나온대.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가등기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등기 이해가 안 돼요. 가등기는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가등기가 재미없는 분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민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민법 재미있다고? 오 재미있다네. 희한하네. 비전이 표시겠지. 맞아요? 민법은 여러분 재미있으면 좋습니다. 학개론도 재미있어야 되고 1차는 무조건 잘해야 돼. 1차 못 건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등기 중요하니까 꼭 보시고 한정 단계에서 이제 224에 그 4분의 동산 물권 변동은 필요 없습니다. 동산 우리 시험 범위 부동산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넘겨라? 228페이지까지 넘기면 돼요. 자, 228에 타이틀이 뭐예요? 6번에 5번이. 자, 이제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공통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무슨 소멸 사유? 자, 그래 7번 한번 볼까요? 그럼 물건 하면 8개가 뭐가 있어? 처음 하시면 자, 물건 8개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봐요. 자, 물건 하면 여기 돼야 돼. 여기 물건이다. 점유권이 있고 뭐가 있다? 본권이 소유권이 있고 본권에는 소유권과 지하 물건에는 용익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건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8개 하면 요 3개, 3개, 요 2개를 했잖아. 점소, 지지전, 유질전. 질권만 시험 보면 안 이랬습니다. 8개 중에서. 우리가 물권 하면 여기 생각나야 돼요. 이제 소멸 배우고 나면 바로 점유권부터 배우잖아.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이제 물권 소멸로 갑니다. 그럼 물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8개 생각해야 돼. 그 중에서 대표 선수가 뭐라고? 소유권. 그 물권 나오면 이제 앞으로 소유권으로 바꿔. 처음 하시면 봐요. 권리가 나오면 뭘로 바꿔? 권리하면 물권과 채권이 있어. 물권하면 아까 8개 있잖아. 소유권 등이야 등. 그럼 8개 물권 빼고는 다 뭐다? 그 이외에는 채권이야. 이렇게 공부해야 돼. 다시 권리가 나오면 뭘로 바꾸고 물권, 채권으로 바꾸고 물권은 8개가 있고 그 이외에는 다 뭐다? 채권이다. 임차권, 채권 1이 돼야 돼. 물권 8개 아니면. 자, 이제 다시 봐요. 지금 물권 소멸 사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권부 배우는 거야. 그럼 목적물이 뭐한다? 멸실. 여러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었는데 건물이란 목적물이 멸실하면 소유권 소멸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봐요. 건물이 있었는데 요 이제 소유자는 갑이겠지. 갑이 소유권이 있고 여기에 어려놓으면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는 거야. 그럼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도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뭐도 전세권도 물권이야. 지지전 이것도 없어집니다. 물권이 소멸한데도.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뭔가 하면 아까도 이러면 채권자청구 등기청구에서 소멸시효가 나왔었는데 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자가 행사 안 하면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야. 다시 소멸시효 뜻이 뭐라고?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행사 안 하면
없어지는 거래도. 근데 저거 그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는 적지 마시고 그 3번 소멸시효 나와요. 교재 중간쯤에 마지막 줄 거 용의물권 3가지 지지전. 그러면 지지전 3개 빼고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말이야. 다시 뭐 빼고? 지지전 빼고는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립니다.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물건은 지지전밖에 없다. 소유권 안 걸립니다. 다시 올라가서 공용 수용이 이거 뭐야? 여기 수용이 수용. 그리고 혼동은 좀 이따 보고 몰수가 있어. 몰수는 범죄 행위를 치닫은 걸 빼앗아가는 게 몰수야. 그 다음에 포기도 있어. 왜 위에 5개하고 포기를 다르게 적어놨지? 1번 여백이 없어서. 왜 이 2개를 이걸 한 줄로 적혀있잖아. 포기를 왜 밑에 적었지? 그렇죠. 포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위에 것들은 등기 안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한번 가볼까요? 맨 위에 줄에 모든 물건 공동소멸 원인은 읽어봐요. 등이 있고 그 다음 봐요. 이 중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가 무슨 말이야?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말소 등기를. 나머지는 법률 규정이다.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이 말이야. 나머지 5개는. 그래서 등기하는 게 뭐가 있다고? 포기. 그 외에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기는. 자, 교재 229에 판례 봐요. 맨 위에 합유 지분 포기 줄 거 봐. 그리고 또 3번에 공유 지분 포기가 있네. 포기잖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합유 공유가 소유권에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29회 밑에서 5번 혼동. 올해 이제 혼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런 물건 소멸해서 한 문제 나올 건데, 독립 문제 나오면 혼동이 나오고, 아니면 물건 소멸에 대해서 쭉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문제 이제 혼동이 뭘까요? 물으면 요 3가지를 정리해야 돼. 7번 봐요. 혼동하면 읽어봐요. 그래 봐요. 대립하는 권리가 한 사람에게 오는 거야. 그 중 하나의 권리는 뭐한다? 하나의 권리는 소멸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뭐라고요? 그 중 하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가 혼동이라도 그 중 하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그게 혼동입니다. 이 혼동이야. 서로 대립하는 권리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게 혼동이고, 그러면 7판 어선구가 무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생기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럼 제한물권이 뭐가 제한물권이야 할까? 용익하고 담보가 제한물권이었잖아. 근데 제한물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혼동 끝이야. 그리고 하나 더 적으면 점유권 무슨 권? 점유권 광업권이 있어. 무슨 권과 무슨 권? 지금 광업권은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이 2가지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어디 있는가 하면 231에 위에서 8번째 줄입니까? 4번 뭐라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무슨 권? 광업권은 뭐야? 광물을 채취하는 게 있잖아. 땅속에서. 그게 광업권이야. 여러분이 이제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광역권의 대상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광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다시 광물 캘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두 가지 원리가 뭐라고? 점유권과 광역권. 자, 그러고 나서는 이거 보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자, 그럼 봐요. 가압소유 토지에 어리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에 저당을 취득한 병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봐요. 여기까지 읽으면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1번 지상권이 누구라고? 을.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병 요리 적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권 취득 누가 취득했던 거야? 병이 취득한 거야? 을이 취득한 거야? 여기까지는 혼동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자르면 혼동이 없고 병이 그 토지 뭘 취득해? 이 병이 소유권 취득했잖아. 이 갑이 가진 소유권을. 그럼 병에게 혼동이 생겼잖아. 그럼 뭐요? 소유권과 뭐? 제한물권. 뭐가 소멸해? 그럼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했잖아. 뒤에 다른 권리 있나 없나? 그럼 이 저당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다. 한다. 이 문제에서 문제를 바꿉니다. 7번 봐요. 병이 아니고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 혼동이 생겼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1번 놈이 소유권 취득인지 2번이 이게 다르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돼? 뒤에 뭐가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요 지상권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뒤를 봐라. 그 혼동은 앞을 본다 뒤를 본다? 뒤를 본다. 그래서 혼동 나오면 어떻게 온다? 뒤를 봐라. 그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뭐가 있으면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가 혼동이야. 그 혼동은 앞을 본다 뒤를 본다? 뒤를 봐라. 혼동은 뒤를 보는 거야. 여러분도 뒤를 봐요. 질문. 이게 다야. 그래서 글자를 읽으면서 그대로 적어가지고 앞인지 뒤인지 보면 돼. 그러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봐요. 자 230페이지에 자 위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읽어봐요. 그 본인이 읽도 몰라도 해봐요.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뭐 취득? 그러면 어떻게 돼? 2번 병이 있잖아. 똑같잖아. 소멸하지? 하지만 다만 2번 저당권자 병의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한다. 왜? 뒤에 없잖아.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한 개 요 가지고 연습하면 돼. 다시 7번 봐. 요 가지고 계속 연습해요. 갑 토지에 1번 지상권 을, 2번 저당권 병. 아까 문제처럼 요 놈이 소유권 취득하면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하고 두 가지 권리가 동일해 왔잖아. 처음에는 저당권인데 소유권 취득. 반대로 요 놈이 소유권 취득하면 물론 혼동은 생겼는데 뒤에 뭐가 있어? 뒤에 있잖아. 다른 권리.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뭐만 계속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혼동이 풀립니다. 다시 첫 번째, 이 두 가지는 간단해. 두 가지 권리가 동일해 오면 그 중에 하나는 없어진다. 그리고 점유권, 광화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 생기면 원칙은 뒤에 있는 뭐가 소멸? 제한물권 소멸. 단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결론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자, 그렇게 정리하면 혼동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명해 주는 걸 외우고.
자, 점유권부터는 잠시만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